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제공조 수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공조 수사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공식적인 국제공조 절차와 비공식적인 국제공조 절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 급속화되면서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이제 운송수단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교류 그리고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범죄 수사라고 하는 영역도 과거에는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것들이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식적 국제 공조라는 것은 이제 외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공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형사사법 공조입니다. 주로 이제 국제법에서는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제도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범죄 수사 또는 기소 절차에 있어서 재판 절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다른 국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은 이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모두 각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해서 공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자 조약을 체결하거나 두 국가가 서로 상호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양자 조약이라고 하는데 양자 조약을 통해서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또는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자 조약에 여러 둘 이상의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협약이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약을 근거로 해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조약이 없다라고 해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공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서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 검증, 소재 추적, 문서 송달, 정보 제공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걸 널리 보면은 형사사법 공조 안에 범죄인 인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나라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근거로 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조 원칙은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조 요청을 했을 때 그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적으로 내가 도와주면 너도 나중에 도와줘라고 하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기반을 해서 공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쌍방가벌성인데요. 쌍방가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조 요청을 하는 범죄가 해당 국가에서도 법으로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 공조 요청이 왔을 경우에 해당 범죄가 우리 법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가벌성 원칙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조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공조의 범위 및 제한 역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의 범위는 사람, 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 기록의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 검증, 증거물 또는 물건의 인도, 진술 청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조의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가 안전 보장이나 우리 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인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또는 정치법으로 처벌될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쌍방가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공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는 여러 부처를 계속 거쳐서 해당국에 전달이 됩니다.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요청국가 수사기관이 검찰청을 거쳐서 법무부를 거쳐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거쳐서 외교 행랑을 통해서 해당 상대 국가의 외교부로 공조 요청서를 보내고 해당 국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검찰 수사관서를 통해서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해당 상대 국가의 수사기관에서는 우리가 요청했던 여러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역순으로 다시 해당 국가의 법무부와 외교부를 다 통해서 우리나라 요청했던 수사기관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는 예시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우리 국제공조 부서인 외사국이나 이런 곳에서 요청서 서식이 있고요. 요청서를 한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나 이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진행 상황 그리고 우리 적용 법조들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공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형사사법 공조라고 하는 절차는 다른 국제협력 방법에 비해서 가장 공식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양자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1년 이상,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산업기밀 유출 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이런 범죄들을 수사할 때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통상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년, 1년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해당 증거를 송달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라고 하는 국제 법에 따른 공식적인 국제 공조 절차를 물론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것만 의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와 같이 공식적 국제공조가 아닌 비공식적인 국제공조라고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약에 따른 형사사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과 같은 공식적 협력 절차를 제외한 모든 다른 기타 협력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의 경찰을 실제로 1대1로 알고 있을 경우에 책임자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경찰 대 경찰 우리나라 경찰과 예를 들어서 미국 경찰 또는 일본의 경찰 직접적으로 공조를 요청을 하고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하는 공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폴이죠. 인터폴은 유엔 산하의 195개 회원국이 모두 인터폴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유로폴은 이제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서로 상호 공조하는 경찰관 기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나 구글, 트위터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통신사에서는 민간 기업이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협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라고 하는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단서를 수집하거나 어떤 IP 주소의 실사용자나 그 범죄자의 어떤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비공식적인 국제공조 절차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활용되고 있는 범위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조력이나 법률 조력, 그리고 용의자를 식별하는 것,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합동 수사를 하는 합동 수사 작전을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특정 개인 정보나 휴대폰 정보, 번호, IP 주소, 어떤 공공기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실제 용의자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어떤 증거물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절차를 할 때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루트로 국제 형사사법 공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인터폴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국제범죄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 동일 증명과 전과 조회,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은 인터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 2에서도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각국의 수사기관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수사 공조를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게 컨택 포인트라고 해서 해당 각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주로 그 연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관의 컨택 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 대 경찰 또는 검찰 대 검찰, 우리 경찰 주재관,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 간에 MOU를 체결한다거나 우리나라 경찰청이 미국 FBI와 MOU를 체결한다는 등 이런 사례들이 있고 여러 국제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를 해서 해당 국가의 컨택 포인트가 누구인지를 알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서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공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해외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진출해서 수사활동을 한 경우에 이것에 대한 그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 대법원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 조사를 받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행한 수사 행위에 대해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에서는
2012 노 805 판결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중국과 일본에서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에 이 행위가 수사 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 장소가 우리나라 국외, 일본이나 중국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정은 있으나 촬영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강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